네. 일단은 저희 어제까지 어떤 활동을 했었죠, 저희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활동을 했었죠? 오래 서서 활동하는 것과 손재주하는 거. 오, 맞아요, 윤준 씨. 우리 오래 서서 했던 네. 활동들, 네. 그리고 또 손재, 손재주 작업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손을 활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직무 기억나시는 분? 설계 관련된 거. 네, 직무석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었고, 그, 다양한 직업, 서비스업하고, 서비스업과,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것도, 그리고 컴퓨터 활용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현씨 고마워요. 많이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다른 분들도 뭐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함께 저렇게 현준 씨처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제 나와 맞는 직무를 얘기했었죠. 다들 이 표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제 마지막에 네. 이 표를 통해서 어떤 작업 조건이 나에게 편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다. 그죠? 그래서 오래 움직이는 활동, 사람들과 함께하기, 여러 가지 작업 조건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와 잘 맞겠다, 혹은 잘 맞지 않겠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작업 조건들을 체크하면서 내 직업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 직무는 어떤 직무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네, 바리스타죠. 바리스타. 네, 맞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이제 템핑, 저희 커피 가루를 우리 커피 내리기 전에 납작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템핑이랑 하는데 템핑이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주문 받기, 음료 만들기, 또 컵 정리하기, 손님 응대하기 등과 같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오래 서 있기, 또 뜨거운 음료를 만질 수 있어야 되고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이는 작업 조건들 중에 6가지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던 직무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작업 조건을 보시고, 나는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나는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밑에 있는 체크 개수 보이시죠? 이 개수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체크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나는 2개, 송은 씨는 2개 말씀해 주셨고, 현준 씨는 4개, 승현 씨 2개, 대현 씨 3개. 네. 이 개수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스타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무보조 직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보 주방 보조원이네요. 주방 보조원. 자, 주방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리사 혹은 주방 보조 요리가 아니더라도 뭐 제과제빵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환경 속에서 내가 보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기를 분류하는 등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 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작업 조건을 보시고 내가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써주시고 계시네요. 혹시 체크 못 하신 분 있으실까요? 체크 다 하셨으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은 세차입니다. 세차. 우리가 이번 회기 동안 수도 없이 봐왔던 세차. 이 세차는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 잘 맞을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보이시는 한계. 아무래도 세차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의 구조라던가 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세차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겠죠. 다 체크하셨을까요? 자, 다음은 이제 제과 제빵사입니다. 제과 제빵사는 특별히 계량을 해야 되는 직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들을 계량을 해야 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숫자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계량을 하면 당연히 숫자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수의 밀가루를 넣느냐 혹은 물을 넣느냐 몇 미리의 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빵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꼭 셀 수 있어야 되고요. 물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한다에 대한 부분은요. 어, 머리 손톱 등 위생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반죽부터 해서 반죽을 발효시키고 발효된 반죽을 또 그런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로 인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빵사로 일하면서 늦잠을 잔다거나 혹은 뭐 시간 관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또 이런 발효를 시켜놓은 그런 반죽들을 내가 시간 안에 잘 꺼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또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숫자적으로 좀 많이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네, 제가 제빵사 다 체크하셨을까요? 하셨으면 자, 다음은 편의점 스텝입니다. 편의점 스텝, 뭐 안에서 캐셔의 직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벽에 혹은 주간 시간에 물류가 들어오면은 부족한 재고들을 채워놓고 네, 유통기한 날짜를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를 하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신선한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마지막 부분에 포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포스가 뭔지 아세요? 포스? 포스가 뭔지 아시는 분? 상품 바코드 찍을 때 사용하는, 바코드 찍는 거요. 네, 네, 맞습니다. 바코드 찍는 것도 있어요. 포스는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은 거기 우리 항상 뭐 어떤 음식들을 살 때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 바코드가 어떻게 보면 일련 번호가 돼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재고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인식을 통해서 이게 얼마인지 예, 또 찍으면 찍을수록 몇 개씩 늘어나는지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바코드 인식하는 기계가 있고 카드 결제라든가 뭐 우리 또 현금통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계죠. 영수증을 뽑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편의점 다 체크하셨을까요? 그 채팅방에 써주시는 게 좋은데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직무에는 몇 개, 예를 들어 뭐 바리스타에는 몇 개, 제과제빵에는 몇 개, 편의점에는 몇 개와 같이 뭐 종이가 있으시면 앞에 쓰시면서 가장 많은 개수는 무엇이고 가장 적은 직무는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직무는 사무보조입니다. 음, 복사기, 파쇄기와 같은 이런 기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한글 문서.
혹은 엑셀 같이 네, 현준 씨가 저번에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ICT나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신 것처럼 그런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 이 또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직무에 있어서 자기 관리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개인 위생이라던가, 우린 출퇴근 시간 있죠? 그런 시간 관리, 부터 해서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 내 개인에 대한 관리, 또 사회적 약속, 상급자와의 약속, 동료 친구들과의 약속,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관리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직무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 다 체크하셨을까요? 다 체크하셨으면은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서 보조입니다. 사서 보조. 사서 보조가 뭔지 아세요? 사서 보조. 도서관의 그 네. 사설을 도와주는 일? 사설을 맞습니다. 보조하는 일이요. 도와주는 예, 일. 송은 씨도 도산에서 일하는 일이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형준 씨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고 대여해주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반납되는 도서들을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서 배치하고, 또 책을 관리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도서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특히 사서 보조를 하시려면 가나다라 마바사와 같은 글자 순서를 잘 아셔야 되고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숫자의 순서들을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와 같은 알파벳에 대한 순서를 잘 나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도서관에 가신 분들 중에서 책 옆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뭐런 예를 들어서 365 다시 7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띠지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봤다 하시는 분들? 예, 효려 씨, 근한 씨 다 보았다고 써주셨는데 그게 그 띠지가 이제 이 책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식입니다. 표식.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한글의 순서, 숫자의 순서,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책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표식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고, 또 반납된 책을 그 동일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약속된 표식입니다. 그래서 사서보조들은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조용한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보통 떨어지지 않죠. 도서관에 가면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공부를 하신다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떠들거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점.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시립 도서관이나 새롭게 신설되는 도서관에 가면은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 도서관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자유롭게 뛰돌면서 책과 이렇게 친밀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내가 도서관은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 책 읽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셔서 책을 읽기도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전통적으로 도서관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한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네, 필요하다라는 것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동안 여러분들은 다 체크를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직무로 가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또 꼼꼼하게 오래 앉아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셔야 됩니다. 특히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손가락 혹은 손 전반적인 소 기능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에 어,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이 직무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고 한번 선택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연 씨나 대현 씨나 준현 씨나 모두 이 제조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제조업에 많은 체크 점수가 네, 기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또 다음 한번 직무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보조입니다. 우체국 보조. 우체국 보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편을, 우편 배달을 보내는 거요. 네, 맞아요. 우편을 이제 그 우편이나 택배를 이제 보내고자 하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위에 적혀 있는 주소를 네. 보고 그 해당 주소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작업을 해야겠죠. 네.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네, 분류를 해 놓는다거나, 그러면은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 분류된 주소에 따라서 가져가시거나 혹은 타지로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들이 되겠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에서는 그런 이제 대부분 손님들이 가져오는 택배와 우편에 대한 주소를 기입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실제적으로 여기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것 같고, 이제 우리는 그 물품을 분류한다거나 혹은 이제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오신 분들이 그 무게를 잰다거나 어, 옮길 때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들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뭐 청소라던가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접수 혹은 응대 안내와 같이 안내원으로서 이제 어떤 저기 가세요, 여기에 가세요, 저기에 가세요와 같은 직무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체국 보조에 관련된 체크박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잠시만요. 어, 다음은 네, 청소원입니다. 청소원. 청소원에 대한 직무도 제가 많이 앞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청소에 대한 부분들 깨끗하게 쓸고 닦을 수 있어야 된다. 꼼꼼하다. 정리정돈하는 것을 좋아한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 청소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움직임이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등과 같은 우리 청소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잘 분류할 줄 알아야겠죠. 체크해 보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소원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들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이제 채팅방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보고 어떤 있어? 직무가 이거 컴퓨터에 안 되네. 네, 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노트북? 노트북 주면 안 되네. 네, 은교 씨 잠시 우리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떤 직무가 체크박스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는 체크한 개수가 적어요와 같이 한번 써서 올려보시겠어요? 네, 보희 씨는 청소원에 있어서 6개를 체크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대현 씨, 생선 6개, 커피 2개.
송은 씨는 사무보조 5개. 아, 대현 씨나 송은 씨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늘 한결같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지신 것 같아요. 대현 씨는 왜 커피가 2개예요? 뭐 생산이나 또 송은 씨도 사무보조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어, 왜 대현 씨는 커피가 2개 나왔을까요? 현준 씨도 바리스타 2개, 사무보조 6개, 송은 씨는 제조업도 5개 나오셨고, 아,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맞아요. 제가 뭐 스스로가 커피를 마시는 거를 뭐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뭐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직무에 대한 흥미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효래 씨는 우체국 4개. 그 효래 씨는 어떤 직무, 우체국이 가장 많이 나오신 걸까요? 그 가장 안 나온 체크가 가장 적은 직무는 뭐가 있을까요? 현준 씨는 사무부조가 6개 나오셨네요. 저는 왠지 현준 씨는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조업이 몇 개 나왔어요? 현준 씨는 6개요. 6개. 그럼 사무보조도 6개가 나왔고 제조업도 6개가 나왔고 대신 현준 씨는 컴퓨터 하는 능력이 있다 하셨죠? 그런 컴퓨터 하는 능력이 있는 거는 내가 평소에 그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에 취미가 있다는 거고 또 그게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해서 또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무보조가 또 6개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 사무보조 6개, 뭐 제조업 6개, 이제 효래 씨가 조금 더 나의 이런 특성이라든가 성향, 뭐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지, 시끄러운 게 좋은지, 뭐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잘 찾아서 사무보조일지, 제조업일지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효래 씨는 제조업이 3개 나왔군요. 음, 왜 제조업이 낮게 나왔어요, 효래 씨는? 우체국 4개가 가장 많으신 거죠, 효래 씨는? 음,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도 뭐 적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공유해 하고 보면 좋을 있는데.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으실까요? 우리 대현 씨, 송은 씨, 현준 씨, 네. 효래 씨 말고. 근원 씨나 태현 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나머지는 거의 6개 정도 나왔고, 네. 지금 제일 조금 나온 게 2개거든요. 한 번 나오긴 했는데, 2개 나온 건 어떤 거예요? 2개 나온 게 아까 있었는데, 그 제조업이었나? 제조업? 근데 근원 씨는 제조업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제조업이 낮게 나왔지? 아무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네, 또 순간적으로 다른 것을 잠시 하다 보면은, 어, 그 잠시 하는 와중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 네, 그거 제조 쪽이 아니고 그거였어요. 사무인가? 그거. 사무보조? 네. 그쪽에서 아, 2개 나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 제조업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하니까, 네, 네.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원 씨가, 평소에 생각하는 흥미도에 따라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음, 네, 바리스타도 6개 나오더라고요. 음. 바리스타도 6개 나오셨고, 대부분 그러면은 6개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직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내가 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더 명확해지겠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해지고 내 직업이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은 확실히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는 어, 직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네. 이 빨간색은 뭘까요? 제가, 오이. 제가 체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뭐지? 지워주시겠어요, 그런 시? 네.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근무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단은 제가 뭐 바리스타, 환경미화, 사무보조 이렇게 조금 대표적인 직업군만 가져왔는데요. 네. 바리스타 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좋아야 될까요? 현재 저는 화상, 전기감전, 미끄러짐, 넘어짐, 깨트림 사고라 적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바리스타 업무에 한해서. 커피를 만들 때 화상을 조심하고, 그리고 전기 감전을 조심하고, 그리고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 컵 깨트림 사고 주의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그러면 현준 씨가 생각하기에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것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커피 볶는 커피 볶는 게 좀 위험해 보여요. 화상도 나고. 그리고 커피 음, 콩 타버리는 거예요. 네, 커피 볶는 중에 이제 응, 커피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주변에서 우리가 뭐 장난을 친다거나 응, 혹은 뭐 커피 볶는 기계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뭐 손을 이렇게 잠깐 넣는다거나 하면 위험하겠죠. 네. 맞아요. 실제로 제가 그 복지관에서 또 카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두를 내리고 이제 손님들이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을 때 이 스팀 노즐 뭔지 아시죠? 이제 우유라던가 뭐 이렇게 라떼 만들 때 스팀 노즐 키면은 거의 거품을 쫙 만들어줘서 아, 하는 그런 스팀 노즐인데 이게 이 노즐이 여러분들 안 뜨거워 보이지만 정말 뜨거워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스팀을 순간적으로 강한 온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차가운 음료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요. 전 그걸 모르고 노즐에 손댄 적이 있어요. 잠깐 대고 뜨거워서 뗐는데 손가락 두 개에 이미 화상 자국이 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스팀 노즐이 특히 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깐 순간적인 그런 터치로 인해서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스타 업무를 하실 때 뜨거운 음료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상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점. 네, 그다음 환경미화. 환경미화에는 제가 이제 적절한 약품 사용, 또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를 적었는데요. 우리 환경미화 할 때 그냥 물로만 뭐 바닥을 닦거나 더러진 부분들을 닦는 게 아니죠. 락스, 뭐 세제, 여러 가지 얼룩이나 곰팡이 때들이 잘 벗겨질 수 있는 약품들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락스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여야 될까요?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될까요? 락스를 뿌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어야 될까요? 찬물로 씻어야 될까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또 다른 분들은 차가운, 예, 뭐라고 하시죠?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차가운, 네. 네, 맞아요. 락스는 뿌려놓고 나서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집에서였나? 이게 청소를 할 때 락스 사용법을 모르는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락스 뿌려놓고 불린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다가 그 코흡기 뭐죠? 그 락스에서 오라는 독한 냄새와 이런 것들이 상소가 잘 안 들어와서 실제로 질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락스는 찬물을 씻어야 됩니다. 이 뜨거운 물을 녹일 경우에는 락스의 그 성분의 냄새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기관지를 침투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온다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가슴 먹먹함이 온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락스를 사용하실 때 환경미화의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같은 걸 사용하죠. 그럴 때는 꼭 찬물로 문을 열어두고 문 닫고 하면 안 되고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씻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화장실이나 이렇게 물기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에 유의해야 되는 점이 이제 환경 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무보조. 네. 우리가 사무보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까요? 음. 저는 무거운 거 들다가 넘어지는 거? 무거운 거 들다가 넘어지는 거 맞아요. 사무보조라 하더라도 그냥 뭐 A4 박스를 옮긴다거나 뭐 정수기 맞아요. 물통을 옮긴다거나 뭐 그런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적어둔 거는 날카로운 사무용품을 조심해야 한다. 어, 그렇죠. 우리가 사무용품, 뭐 사무보조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죠. 뭐 이제 종이를 자른다거나 네, 종이를 뭐 풀칠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가위라던가 어떤 칼 같은 용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이제 손이 베이지 않게 잘 보고 해야 되는 점. 그리고 기계 사용, 특히 파쇄기를 운영할 때 파쇄기가 뭐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종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음 그리고 좀 깊이 이렇게 날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이제 부상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점이 있고요. 코팅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이 엄청 뜨거워요. 음. 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히는 과정 속에서 어, 나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화상을 입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사무보조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여긴 없지만 우리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물류직무와 같은 음.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뭐 물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조립을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음. 혹시 상품을 포장할 때 네, 포장지가 뜯어지지 않게. 포장지가 뜯어지지 않게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직무를 한다 생각하고 상상했을 때, 아,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립을 하는 물품들, 또 포장된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옮기지 않겠죠. 대량으로 들어와서 뭐 박스채에 있다거나 뭐 어떤 큰 트레이에 담겨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옮기는 작업들 혹은 완성된 물품들을 담아둔 박스를 창고로 옮긴다거나 하는 무거운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거나, 팔이 어디 끼거나, 뭐,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밟히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발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늘 안전화를 신고 해야 됩니다. 안전화는 이제 신발, 이 엄지 발가락들을 감싸주는 그 위쪽이 좀 딱딱하거든요. 다른 운동화에 비해서 면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나의 발가락들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화는 이 신발의 목이 우리 보통 아킬레스건까지 오는 안전화가 많습니다. 돌아다닐 때 이제 발이 꺾이지 않도록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화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박스도 이제 높이 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쌌다가 이제 떨어지면 머리에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안전모도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안전모도 착용합니다. 그 음, 직무에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별될 수 있지만 특히 앉아서 손으로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쓰지 않고 안전화만 신고 장갑 끼고 앉아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내가 어디 뭐 앉아서 하는 직무가 아닌 좀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물류 창고라던가 음, 그런 상하차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꼭 안전모를 쓰셔야 됩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낙상 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안전을 채비한 다음에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건 좋아요. 또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런 준비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그 취업 속에서 이제 활동들을 할 때 내가 다치지 않고 또 위험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또 내가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다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책임을 지겠지만 결국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잠시 쉬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먼저 내 몸이 상하는 거니까 어떤 직무를 할 때 취업을 해서 기분 좋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늘 조심해야 된다. 음, 늘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이 직무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가질 건데요. 쉬는 시간 이후엔 이제 우리 이미지 메이킹 또 긍정적인 태도 또 의사소통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혹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의 바른 태도하고 그리고 인사성이요. 네, 예의 바른 태도하고 또 어떤 거요? 인사성. 인사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원이 경남 사는 거 대현이가 예의 바른 얘기해줬겠지. 태도와 맞지? 인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응? 너가 경남 사는 거 그냥 첫 번째 왔을 때 성한 씨 자전거 죄송한데 타고 음성 좀 왔죠. 부탁드릴게요. 엄마도 봤어. 근데 아까 성한 만나러 갔어. 씨. 경남에서 여기까지 집에서 응. 자전거 잘 사나 보네. 걔는.
그냥 집행 되는갑니다, 그래도. 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불안해서 못 해오겠구만, 그냥. 이게 운전면허도 있대. 네, 일단 수업 운전면허도 계속 있다고? 진행할게요. 자, 맞대. 그래서 사람들과 잘 그럼 지내고 뭐가 문제인데? 좋은 인상을 주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도 나도 그때 딸려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피팅이 안 직장에서 되잖아. 사용할 수 있는 뭐 인사 방법이라던가 제대로 하면 말하기 돼요, 방법, 오빠. 근데, 장, 태도까지 함께 연습해 하고 볼 수 나면 있도록 죽으면 어쩌냐? 하겠습니다. 니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같이 죽인다, 태아가. 응? 사고 나가지고. 아, 그런 짓 안 해. 뭘 안 해, 뒤바가가지고. 성환 씨, 오, 잘 먹었다. 내가 음, 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크게 6가지 내용을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직장 뭐라, 탈북은 많이 했지. 생활에서는 왜 좋은 여기요? 인상이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과 좋은 표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써버리라, 여보. 세 엄마, 나 번째는 칼로리 직장에서의 줄여야 바른 복장과 인사 키로수 어떻게 되는 방법. 몸무게? 네 번째는 80은 안 할까? 몇 킬로? 직장에서의 85kg 사용하는 그래. 예의 있는 말하기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면 이거 함께 조절하고 일할 온다고. 때 필요한 태도와 자기 관리 방법까지 놀래는데 안 해, 이거. 한번 응? 알아볼 몇 수 있도록 킬로냐고 하겠습니다. 물어보던데. 누가? 내가 막 펼치는 거 먹고 그러니까 요즘 자, 물어보던데. 오늘의 학습 목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기 해가지고 오늘 수업의 보니까 목표는 놀라던데.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만 배우는 아, 것이 이거. 아니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어떤 행동이 좋은 인상을 몇 만드는지에 킬로인가?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일단 한 들어요. 65kg 이상 예를 나가겠는데, 들어서 백달하죠. 같은 일을 나가도. 하더라도 어? 인사를 잘하는 사람 엄마보다 더 나가겠는데? 혹은 웃으면서 일하게 하는 사람, 엄마 65kg 안 나간다, 지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상황처럼 배불러. 생각하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직장 내 바른 태도, 직장 생각은 생활에 니는 어디 있는지 필요한 안다. 애들 다 얼굴 보여, 올바른 니만 안 태도와 보여주네. 안 행동을 보여. 익히고 니 어디 상황에 있노? 맞는 의사표현, 여기. 네,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또 혹은 직장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하게 되겠죠. 또 협력하고 협업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가.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종이.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민종이 때 니네까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응? 아빠 간년이 거기서 일했더라 하더라고. 응? 아빠 간년이 전에 거기서 일했대. 한성마켓집인가? 응. 거기서 일했다는데? 아니야. 어사철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처음 봤을 때. 어사철도 했지. 반년이 언제 만났나? 응. 성환이 꽃을 수술하고 싶다는데. 네, 친절해 보인다, 여름에. 혹은 뭐 무서워 수술 한다던데. 보인다, 혹은 성실해 보인다. 요즘 그렇게 사람은 포경이 아프지도 않대. 잘생겨 보이네. 아픈데. 혹은 저 사람 엄청 이쁘게 그러니까 생겼다. 이런 밤처럼 외모적인 아프지도 부분에서 않대. 오는 첫인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별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챙겨주시네. 정말 감사하다. 참 친절한 사람이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첫인상, 외적이든 내적이든 첫인상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좀 더 늦게 왔으면 못 먹겠네. 그렇게 처음 그래. 나에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첫인상이라고 하고 이런 첫인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많이 봐? 직장에서 역하고 또 외우는지 매우 알 것 같아, 엄마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뭐라고? 이게 평소 엄마가 외우는지 알 것 같아. 왜? 맞죠? 네.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올 거야? 출근한 응? 직원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밝게 시간만 웃으면서 맞춰. 이 집은 국물이 안녕하세요, 맛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김치도 맛있지. 응. 혹은 응.
다른 사람은 인사도 없이 그냥 고기만 까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좀 더 호감이 가나요, 여러분들은? 이 집에 바지락이 맛있어. 얘도 지우고 싶다 해야지. 응? 오늘까지 다 네, 먹고, 다른 분들이 지금 좀 네, 하고, 다른 이게 좀 계속 그런 거 먹으니까 좀 질리는구나. 나도 먹고 싶은 게 많아. 음소 좀 그러니까 치콜이 사 먹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뭐 사 먹대. 좀 게임하고. PT 프로정, 그거 진짜 웃기네. 성한 씨, 다 된 것처럼 어제 얘기하는. 아무 생각 없 마지막 웃긴 거 아니야? 여러분 아줌마가 일단 한 게 아니고 공개 모집했다고. 제가 아니,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께 연락해 볼 테니까 3분 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 40분에 안 2분이니까 된다면 또 40분에 한번 다시 팔아주세요. 수업을 진행할게요. 하는 사람이 제일 편했어, 우리가. 그 소리 하고 나서 돈 벌어도 되나? 아니, 결정된 건 아니었잖아. 월요일까지 연락 준다 했잖아. 대학 잘 들어온 것 같아. 아니, 사기씨야.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 맞다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진짜 편하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좀 벌어볼라 했더니 또 그거는 못하게 안 해. 응? 그거 가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가서 딱 일하고 그냥 퇴근하고. 네, 음소거가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제 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세요? 아까 제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처음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첫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외적으로는 저분 누구와 닮았다, 뭐 잘생겨 보인다, 선해 보인다, 뭐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친절하다, 성심이 곱다, 나에게 잘해주신다, 고맙다와 같은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로 또 표현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출근한 직원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정말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목례만 이렇게 까딱 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느낌을 드세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맞아요. 송은 씨 말처럼 활기찬 사람, 활기찬 사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호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행동은 나는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인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출근했을 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인사하는 부분들, 또 동료들과도 인사하는 부분들, 인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도와주거나 어떠한 부분들의 부탁에 있어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런 직장인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또 좋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겠죠. 음. 그 외 반면에 감사를 잘 표현 안 한다거나 인사를 잘 안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인상 별로네, 왠지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지네, 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단정한 복장입니다. 복장이 단정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뭐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 뭐 구겨지지 않은 옷, 또 상황에 맞는 복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떠한 복장을 입고 이 직장에 오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마음가짐 혹은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간다거나 추리닝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대충 다닐 생각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단지 이 옷이 편해서 입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마음을 모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 회사에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 그다음에 옷, 옷,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활기차냐 혹은 우울하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또 신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돼요. 그런 조별 과제 속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은 발표도 안 하려고 그래? 자료 수집도 안 하려고 그래? PPT도 안 만들려고 그래? 다 회피하려는 친구들이 좋아요. 당연히 앞 사람이겠죠. 우리가 조별 과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협력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실히 임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생 관리, 또 밝음, 인사, 웃음, 깨끗한 옷 등과 같은 노력이 엄마 나 또 먹었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지 메이킹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 혹은 어떤 아직도 사람과 아니? 어울리고 싶으세요? 응. 되게 오래
네, 송은 씨. 활기차게 웃는 아이들. 또, 한꺼번에 다 갖고 간다. 봐봐. 아이고, 빠밤, 빠밤. 네, 웃는 사람, 맞아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웃고 있죠. 네, 네 명이서 함께 손을 올리면서 웃고, 그리고 활기찬 모습. 네, 이거는 아마 효리 씨는 첫 번째 사진, 아이들 웃는 사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듯, 네, 태연 씨도 활짝 웃으면서 손인사하는 사람. 이렇듯 봐요. 우리가 채팅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 다가가기 편하고 좋은 사람은 활짝 웃거나 혹은 밝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이거나 혹은 이 파란색 옷 입은 사진 옆에 좀 막 다크하게 화장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없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물 마셔, 다른 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에게 다가올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잠깐 봤지만 어떤 사람이 더 친절해 보일 것이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등과 같은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지죠. 음. 직장에서는 이런 밝고 웃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표정이 좋은 이상일까요? 표정은 말보다 먼저 보이는 행동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정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잘 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혹은 무표정하면서 안녕하세요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확연한 느낌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표정과 어떤 어투를 쓰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정은 말보다 먼저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인사를 잘하고 웃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사람들이 그 직원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은 밝고 친절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 밑에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뭐 화난 표정 혹은 뭐 이렇게 찌푸린 표정으로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다가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편안한 표정은 무엇이냐?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과 자연스러운 얼굴, 또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만큼 부드럽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될 거고요. 불쾌한 표정은 뭐 아래 사진처럼 무표정하거나 혹은 아까 위에 사진에 찡그리는 표정들, 그다음에 이렇게 시선을 눈과 눈을 맞춰서 시선을 똑바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피하는 모습들. 눈이 마주쳤는데 막 피해요. 이러면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했나? 와 같은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긴장된 얼굴들이 이제 불편한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표를 가져왔는데요. 글이 다 안 보이시네요. 한번 이렇게 하면 보이시려나? 잠시만요. 다 보인다. 다 보이시죠? 글. 자, 다음 질문을 읽고 첫인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체크 활동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인상은 빨리 결정된다. 혹은 웃는 연습을 하면 좋은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와 같은 이런 질문을 보시면서 내 생각을 한번 체크해보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정답을 맞추는 활동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읽어보시고 O, X에 대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잠시 한 5분 동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인상이란 처음 만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뭐였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되는 말 같은데요. 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오, 현준 씨가 올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첫인상이란 처음 만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인상은 빠르게 결정될까요? 아니면 느리게 결정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송은희 씨가 말한 것처럼 첫인상은 아주 빠르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첫인상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첫인상은 아무래도 첫인상은 쉽게 바꿀 수 없겠죠. 네. 첫인상이라는 것은 빠르게 결정되지만 빨리 결정되는 만큼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보려면 먹고 대화를 양말이야 해야 추워.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먹고 또 뭐 함께 만남을 가지는 시간도 아, 필요하고 이물 조심하. 네, 언어적인 소통으로서 혹은 행동적인 부분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깊고 길다란 가정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웃는 표정, 단정한 외모, 깔끔한 복장이 필요할까요? 음, 네, 맞아요.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깔끔한 또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 위생관리적인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첫인상이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은 성격일까요? 성격이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첫인상이 결정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방이 조용하군요. 음, 효래 씨는 네라고, 네, 현준 씨도 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성격이라 생각할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활기차냐, 혹은 무덤덤하냐, 무표정이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격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 성격이란 것들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이 당연히 첫인상에서는 좋은 인상이 남길 수 있지만 원래 소극적이고 이제 MBTI를 보면은 대문자 I라 하죠. 음, 좀 소심한 부분, 소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 또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적극적이고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부끄럼 없이 잘 다가가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모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오, 그런 씨는 아니요. 송은 씨는 네. 그런 씨는 왜 아니라 생각하세요? 네, 현주 씨도 네. 효리 씨도 네. 그런 씨 있나요? 표정하고 일은 틀린 것 같다.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표정이 첫 인상을 이렇게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첫인상은 표정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 있는 이런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성실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성실할 것 같으니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결국에는 첫인상이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맡겨도 잘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음. 실제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뭐 이미지와 태도가 당연히 뭐 일의 결과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웃는 연습을 하면 좋은 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얼굴도 우리 표정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의 기본적인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늘 울상이고 막 억울한 표정이고 무표정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무뚝뚝해 보이고요. 계속 웃는 연습을 하고 뭐 입꼬리를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웃상이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씻을 때, 세수할 때 바로 물만 칠하지 말고 한번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이게 내 얼굴에 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게 결정된 첫인상을 좋게 바꾸려면 많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첫인상이 안 좋으면 내가 첫인상이 안 좋게 보여도 실제적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닌다. 난 정말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첫인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첫인상과 달리 나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나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많은 만남을 가지고 또 많은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음.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당연히 여기는 위생 관리도 들어갈 거예요. 평소에 내가 머리를 잘 감고 다니는지, 양치질을 잘하는지, 세수는 잘하는지, 이런 위생 관리, 또 손톱은 잘 깎는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막 회사에 갔거나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막 머리가 이렇게 흥크러지고, 막 이렇게 까치 집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저 사람 안 씻고 왔나? 저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려나? 뭐 이러한 좀 부정적인 판단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면 네, 그런 시도 치열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화장을 해야 되고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저 밝은 웃음과 네, 그리고 위생관리, 예, 말끔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도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첫인상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또 가져와 봤었습니다. 자,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라고 해서 첫인상은 직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인상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첫인상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줍니다. 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짧은 시간에 기억해요. 그리고 그 첫인상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많은 요인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혹시 메라비안의 법칙 아시나요, 여러분? 메라비안의 법칙? 제가 PPT에도 적어놨지만 메라비안 법칙은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3초. 엄청 짧죠? 3초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 둘, 셋. 이 3초 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표정과 외모, 이런 멀끔한, 밝은, 혹은 무뚝, 화남, 슬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표정과 감정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결과를 내는 건데, 메리비안 법칙은 이제 7%, 38%, 55% 법칙이라도 얘기가 되는데, 감정과 태도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이 가장 적은 7%예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38%. 결국 얼굴 표정이 5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3초 안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이 말의 내용은 귀에 안 들어와요. 대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청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언어를 감싸고 있는 어투, 말의 이런 뭐랄까요? 말의 어투라는 게 맞겠죠? 내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느냐, 기분 좋게 하느냐, 기분 나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은 달라지니까. 하지만 이런 말과 뭐 어떤 어투가 다 상관없이 무조건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법칙입니다. 좋은 인상은 오래 기억될 수 있고요.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과 무표정한 모습은 다르게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자, 결국 우리는 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메이킹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보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그 과정도 결국 나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혹은 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 뽑아주시면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를 뽑아주세요. 등과 같은 나를 어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각인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태도와 행동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밝은 표정과 정중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시간 약속 지키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미팅을 하거나 면접을 보러 갈 때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시간 약속을 어떤 사람하고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준비를 좀 하다가 혹은 나오다가 차가 막혀서 혹은 대중교통 뭐 전철을 한번 놓쳐서 1분, 2분 늦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1분, 2분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1분, 2분이 나를 판단하게끔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첫 약속인데 바로 늦어버리네? 내가 이 사람한테 별로 안 중요한가? 혹은
이 미팅이 그 사람에겐 별로 안 중요한 미팅인가? 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송은 씨는 또 상대방의 피해라고 했는데 시간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에 바로 지각이 있죠. 지각은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요소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뿐만 아니라 뭐 일상에서도 친구와 약속을 해서 만날 때 그 약속 시간은 꼭 지키는 부분들로 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죠? 오늘 웃음이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밝은 사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서의 바른 복장과 용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화려한 복장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러 가지 어떤 패션쇼를 한다거나 나의 그런 이쁜 옷들을 보여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은 내가 나를 만나는 클라이언트 혹은 상급자,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신뢰가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신겨줍니다. 그래서 단정 옷차림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 구겨지지 않은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은 셔츠, 여성분들은 블라우스 뭐 이런 것들을 입을 텐데 이렇게 셔츠 같은 옷도 우리가 입을 때 옷이 막 이렇게 꾸깃꾸깃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옷이 쫙 펴져 있고 다려져 있는 옷을 입고 출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이 옷을 단정하게 입기 위해서 다림질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왔구나와 같은 나의 마음가짐, 태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하나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안에 있는 반팔티, 요새 이제 여름에 반팔티 많이 입죠. 이게 이렇게 요즘에 막 목 늘어난 티들 뭐 있죠. 그런 티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깨끗한 신발은 늘 깨끗한 신발로 네, 신으셔야 되고요. 직장에 적합한 신발을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안에서 어차피 사무실에 내 슬리퍼 있으니까 갈아 신어야지 생각하고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한다거나 혹은 뭐 크록스 같은 것들을 신고 출근하면 상급자나 뭐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출근하는데 저렇게 출근하네 와 같이 생각하면서 또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 옷차림과 깨끗한 신발을 항상 구비하고 직장에 적합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장과 신발을 보고 나의 마음가짐과 또 이 회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들을 대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정리된 머리, 특히 남성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빨리 간다고 머리 안 감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만 물침만 하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샴푸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제발 샴푸까지는 안 바를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이라도 전반적으로 다 하고 드라이기를 딱 말리면은 그래도 막 까치도 사라지고 떡진 머리도 없이 단정해 보이니까 꼭 그렇게 머리를 제발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복지원이나 이런 취업한 곳에 가면은 몇몇의 이제 남성분들이 머리를 안 감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라 괜찮지만 내가 서비스업에서 일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응대해야 되는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인데 내 머리가 안 감겨 있고 까치집이 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어, 과연 이 음식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었나? 라고부터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생 관리도 잘 철저하게 어, 관리해야 된다. 바로 이어지는 게 손톱 및 네, 위생 관리죠. 그래서 손톱을 깨끗하게 네, 깎아야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깎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네일 아트도 하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길긴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불쾌감이나 혹은 내가 일할 때뭐 타자를 쳐야 되는데 너무 길어버리면은 타자 치기도 불편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업에 문제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양치와 세면 꼭 해주시고요. 청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청결 상태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복장이 직장에 더 어울릴까요? 단정한 옷, 너무 화려하진 않은 옷을 선택하시고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직장에서는 편안하고 단정한 옷차림. 보시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셔츠, 뭐 사무직에서 일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복장이 어울리겠죠. 근데 뭐 이제 내가 제조나 생산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맨투맨 혹은 이렇게 뭐 티셔츠를 입고 갈 텐데 목늘함 없이 예? 그리고 말끔한 옷들을 챙겨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출근 복장을 적절하지 않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리퍼, 크록스 혹은 바지도 추리닝 바지는 안 됩니다.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신다. 나는 운동선수로서 지금 일을 한다.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활동보다는 네, 사무실에서 일한다거나 뭐 현장에서 일한다거나 서비스직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응대하는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저런 복장들은 잘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의 패션들을 생각해서 뭐 찢어진 청바지 혹은 반바지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싶으시겠으나 직장 갈 땐 말고 주말에 여가 시간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패션들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부수수한 머리 절대 안 됩니다. 얼룩진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과 밝은 미소를 장착하여서 우리는 현장에 누구보다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출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직장에서의 바른 인사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미지, 우리의 첫인상을 위해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지금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는 인사를 정말 중요시하죠. 또 상급자와 또 동료와 또 하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사 방법은 다 다릅니다.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중한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근했을 때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와 같은 밝은 톤으로 인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퇴근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칼퇴한다고 6시 땅 돼서 말도 없이 쌩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안 좋게 보겠죠. 하지만 퇴근할 때 상급자 혹은 동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인사 한마디 인사하고 나가나 쌩 나가나 어차피 우리는 정문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1분 차이도 아니에요. 몇 초 차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도움 요청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실례합니다. 혹시 안 바쁘시다면 이것 좀 봐줄 수 있으실까요? 혹은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와 같은 인사로 먼저 실례합니다라는 인사로 먼저 상대방에게 또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뭐 좋은 예와 어려운 예가 있는데 인사를 할 땐 당연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고개와 허리를 숙이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팔짱을 끼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뒷짐을 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투 또 언어 단어 사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비언어적인 소통입니다. 우리가 소통에는 언어적 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는데 이때까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도와주세요와 같은 언어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하는 소통과 음, 비언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인사하죠. 행동으로 혹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멀리 있을 때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언어적인 소통, 행동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상급자에게는 정중한 행동을 또 동료들에게는 밉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료고 좋은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뭐 내가 예의 없게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결국 한두 번 뭐 참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 좋게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은 활동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 그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이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받아보셔서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 자, 존댓말, 그다음에 부탁하기, 감사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인사는 직장에서 가장 기본적 예절이에요. 네, 이게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사는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자에게 존댓말을 사용을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상급자하고 선생님인데 존댓말 안 쓰고 그래, 알겠어, 이것 좀 도와줘 와 같은 말을 하면은 예의 없어 보이겠죠, 당연히. 쟤는 인사를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말을 하지? 와 같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무섭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등과 같은 존칭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부탁할 때도 친구에게 뭐 이거 해줘 하기보단 친구한테는 뭐 일상에서는 이것 좀 해줄래? 저것 좀 해줄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직장 안에서는 아무리 동료여도 실례하지만 지금 바쁘지 않는다면 제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혹은 내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와 같이 예의와 존중을 담은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라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태도는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상대방도 시간을 썼죠. 그 시간 동안 내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은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팀장을 만나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은 어색하겠죠. 뭐 계단에서든 화장실에서든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어색하니까 그럴 때라도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와 같은
그런 말들은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더욱더 유하게 또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해보기. 사실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났다면 한 분 한 분 좀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방법들 또 태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습의 형태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온라인상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실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각했을 때, 늦었을 때 당연히 회사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와 같은 상황 설명과 비롯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와 같은 어, 어,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기보다는 왜 늦었는지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런 뭐 오다가 뭐 차를 놓쳐서 혹은 차 사고가 나서 제가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간결하지만 그런 이유와 사유가 함께 붙어 있는 말들로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상급자들이 더 한 번, 두 번 물어보지 않고 나의 이 한마디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조심해. 그와 같은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와 같은 말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더 뭐 잘 해보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예의와 존중이 섞인 의사소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나의 실수를 감추고자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아, 안 들키겠지? 하고 이렇게 숨기려 드는 그런 행동은 결국 더 큰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날 거를 생각해서 실수했다고 조용히 있다거나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괜히 내가 숨기고 회피했다가 점점 이게 커져서 내 손에서도 혹은 상급자가 도와주지 못할 큰 사건처럼 커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혼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때는 아주 크게 혼나는 거 플러스 뭐 어떤 경위서라고 이제 왜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 쓴다거나 어떤 반성적인 행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실수했을 때, 사소할 때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상급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큰 일 치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또 해결도 되니까 괜히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기지 마시고 다 그때그때마다 오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사실 잘 안 돼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와 같은 의사소통이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아플 때도 마냥 아플 때 참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아프면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나를 조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아플 때 내가 저렇게 아프다고 말하면은 나를 안 좋게 보실까? 혹은 나를 혼내실까? 같은 생각으로 참지 마시고 아플 때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상급자 혹은 사업주들은 다들 좋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데 있어서 크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서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좋은 태도는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요. 또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들의 신뢰받는 직장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현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싶으시다 생각이 하시면 항상 밝은 태도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함께 일할 때 중요한 행동 해서 아까 우리 협력 얘기했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일에 대한 순서가 있을 것이고 또 차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선행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선행 조건들, 순서들, 차례들을 기다리시고 급하지 않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하고 또 나의 일이 다 끝났다고 다른 사람 일이 남았는데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정리하는 부분들 다 같이 사용했으니까 함께 정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5가지 물품 중에 나는 3가지의 물품을 사용했으니까 난 3가지만 치울 거야. 나머지 너네가 치워. 이거는 어,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다 같이 그룹에서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화나도 천천히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감정 조절인데 만약에 내가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화났다고 화난 것대로 표현하고 섭섭하다고 섭섭하는 거 다 표현해 버리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쟤 너무 피곤해. 쟤 왜 이렇게 다 고지곳대로 다 뭐 화를 내고 왜 다 서운하다고 얘기해. 누구는 뭐 화 안 나나? 누구 뭐 안 서운하나? 나는 뭐 말 못해서 이러고 있나? 등 것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함께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 전 준비하기. 음, 아까 남성분들 말씀드렸죠? 머리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머리 정리하시고 또 양치, 개인 위생관리적인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를 깨끗이 하시고 세수도 하시면서 눈곱 좀 떼시고 이렇게 위생을 먼저 외모를 가꾼 다음에 이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다림질을 다 해놓으시고 또 목이 늘어나지 않은 티셔츠를 선택하셔서 직장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가지고 필요한 물품들 지갑이면 지갑, 휴대폰이면 휴대폰, 또 회사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서류들, 물품들을 잘 챙기셔서 이제 시간 확인해서 아까 지각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각하지 않게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내일 마지막 회의죠. 내일 이제 면접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면접 얘기 후에 이제 우리가 직업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오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함께 더 다루고 이제 내일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나 문의사항은 내일 또 채팅으로나 음성으로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